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부족하면 또 하면 된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동네 의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동네지기 황진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리긴 했는데요. 요 동네 의사라고 하는 의학 채널은 성남시 의사회에서 이렇게 만들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의사회 소개를 조금 했으면 하는데요. 시민사업부 부회장님으로 계신 주재훈 선생님을 모시고 시민사업부라든지 그리고 기타 의학 일반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귀한 거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성남시 의사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민사업부에서 하는 활동 영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사업부 활동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가을에 있을 보건의료인 축구대회,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의사회에서 또 선생님들의 학술 이외에 일반적인 어떤 교육들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이제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많이 생겼고 시나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져가지고 저희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그러니까 진료 이외에 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더 지역에 있는 시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강의하시는 원장님 개인으로서는 병원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혹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저기 성남시 의사회 일반 회원님 분들 계시면은 강의를 하고 싶다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미용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50대가 됐거든요. 저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색소 질환도 있을 거고, 저처럼 얼굴 검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 좀 주의 깊게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에서 다루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영역이 색소 영역이에요. 이제 얼굴에 이제 뭐가 났다, 어둡다, 생겼다.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좀 이제 학생이나 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에 트러블, 그다음에 트러블 후에 생기는 이제 모공이 넓어졌다라든가 흉터가 생겼다라든가 이런 문제. 예전에는 이제 뭐 많이 일반화가 안 됐지만 요즘은 뭐 보톡스 안 맞는 분들이 없죠. 필러, 그다음에 제모 이런 분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만, 살 빼는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평생의 어떤 수건이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남성들의 뭐 4분의 1 이상이 앓고 있다는 탈모. 저도 이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시술을 하고 있고 좀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색소 쪽은 주로 이제 레이저를 쓰게 되죠. 전통적으로 이제 CO2 레이저 많이 쓰고, 요즘은 이제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들을 많이 씁니다. 엔디아그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미, 검버섯, 주근깨, 잡티, 기타 등등 뭐 색소 영역에 관한 거 치료하고요. 뭐 색소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피부 양성 종양, 쥐젖이나 사마귀 이런 것들은 이제 CO2 레이저로 이제 어블레이션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진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색소 쪽에 쓰는 레이저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 레이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CO2 레이저인데, CO2 레이저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에 약간 돌출된 병변들 좀 깎아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CO2 레이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레이저가 엔디아그 레이저인데, 이 레이저가 참 다양하게 쓰여요. 펄스가 짧냐 기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밀리세칸 길이로 나오는 거 있고, 마이크로세칸에서 나노세칸 정도로 나오는 게 있고, 피코세칸으로 나오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데, 파동의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도 있고, 얕게 들어가는 레이저도 있고, 색소에 잘 먹히는 레이저도 있고, 혈관에 잘 먹히는 레이저도 있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과에 견적을 뽑으러 간다든가 진료를 이렇게 하러 가시면은 아마 레이저 토닝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 이름이 아니에요. 레이저를 운용하는 기법, 레이저를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레이저를 쏜다 그러면 원 포인트에 원샷씩 이렇게 중첩돼서 잘 쏘지는 않아요. 화상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중첩에 쏘지 않는데, 특이하게 레이저 토닝은 많이 중첩해서 쏩니다. 그 대신 레이저 출력을 최소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색소 질환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레이저 토닝을 할지를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색소 영역을 레이저 토닝으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레이저 토닝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주로는 기미. 기미 같은 경우는 색소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시술이 아니거든요. 레이저를 쏴서 기미 색소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분해하는 과정이다. 주로는 기미나 염증 후 색소 침착, 여드름 난 자리에 색소 침착이 됐다. 이럴 때 레이저 토닝을 쏘고, 레이저 토닝 쓰는 장비가 세팅 값을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레이저 세팅 값으로 쏘게 되면은 검버섯이나 주근깨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그 다음은 요즘 이제 많이 핫한 게 이제 탄력 리프팅 쪽으로 환자분들 관심도 많고, 요즘 학회에 나가보면은 한때는 레이저가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탄력 리프팅, 고주파, 초음파, 이게 이제 화두로 이제 많이 떠올랐어요. 고주파 계열의 대표적인 시술이 이제 써마지 장비를 이용한 시술이고, 초음파를 이용한 대표적인 시술이 이제 울세라 시술이죠. 요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탄력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게 보톡스, 필러, 직접적으로 피부 이제 서브큐층으로 실을 넣어서 피부를 리프팅하는 실리프팅, 이것도 많이 하고요. 고주파 외에 이제 뭔가 something new,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 없나 하고 나온 게 이제 리쥬란이라든가 스컬트라, 주베룩 같은 그런 피부에 어떤 재생 솔루션, 물질을 집어넣어서 하는 시술들, 이런 걸 이제 스킨 부스터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탄력 리프팅을 위해서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예뻐지는 건 좋은데, 근데 좀 아프진 않을까요? 물론 시술 중에는 굉장히 아픈 시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뭐 수면 마취까지 하고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저기 울세라 시술 같은 경우, 주사로 한 땀 한 땀 피부에 주입하는 리쥬란 시술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까지는 안 하고 이제 연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이제 안면 신경 마취 주사를 놓고 시술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마취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부회장님의 또 그 현란한 그 버발 세데이션으로. 맞아요. 시술하면서 환자분들이랑 지속적인 대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시술 중에는 통증이 없는 시술도 있어요. 이제 인모드, 텐서마, 피아모 이런 것들은 비교적 통증이 좀 덜한 시술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피부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는 시술이 이제 비만. 비만은 크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과 비수술적인 요법이 있는데, 수술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 흡입, 비수술적 요법은 이제 약 처방, 그리고 요즘 많이 핫하죠. 싹센다, 주사 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비만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것도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여드름 많이 났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얼굴에 이제 모공 흉터가 많은데, 지금은 저도 이제 틈틈이 셀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모공 흉터 쪽으로 할 수 있는 시술들이 이제 레이저류는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 빔을 하나를 쏘는 게 아니라 수십 가닥으로 쪼개서 레이저를 발사를 해요. 그래서 피부에 레이저로 미세한 상처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회복될 때 피부가 좋아지도록. 그 옆에 있는 이제 리들 RF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제 수십 개의 바늘이 한꺼번에 피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작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회복될 때 피부 흉터, 모공 이런 것이 좋아지도록. 그다음에 고전적으로는 박피를 또 많이 했어요. 피부층을 일부 깎아내서 피부가 재생되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공 흉터 쪽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탈모. 탈모는 수술적인 요법은 이제 모발이식이 되겠고, 비수술적 요법 중에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메조세라피, 두피에 영양 성분을 주입해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조금 이름이 어렵죠. 자가 두피 미세 세포 이식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생소합니다. 예, 궁금했어요. 모발 이식은 뒷머리에서 살아있는 모근 자체를 뽑아서 탈모가 된데 이렇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미세세포 이식술은 역시 여기서 조직을 채취를 해요. 이쪽 후두부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잘 안 받는 영역이에요. 탈모가 일어나도 이쪽은 탈모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조직 검사하듯이 펑처로 몇 군데 조직을 떼어 거기서 모근세포를 추출을 해요. 주사기에 담아서 메조세라피 하듯이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 두피, 미세세포를 이식을 해주는 거군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이런 분야들이 주로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 이제 하는 거고,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 알고 가면은 상담받기도 훨씬 쉽고, 상담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지식을 가지고 왔을 때 상담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피부 미용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오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하고 싶으시다면? 문구를 2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시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기억하면 좋으실 거고, 시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제가 한 15년 이상 피부 미용하면서 요거를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부족하면 또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수술은 계속 하면 할수록 안 좋잖아요. 이게. 한 번에 끝내야 된다고. 근데 피부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한테 왜 빨리 안 좋아져요? 한 번에 안 돼요?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은 무리한 시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요. 좀 반응이 적고 부족하면 또 하면 될 일을 부작용이 생겨서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시술을 못 해요. 아예.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뭐 부족하면 또 하면 될 텐데. 과하면 아니한 것만 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남시 의사회에서 다시 이렇게 좀 가열차게 요 동네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동네 의사가 좀 잘 돼가지고 시민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저희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의학 채널 동네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